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좀처럼 잘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을 드시기만 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킨다거나 바로 끊는다고 해서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이 속쓰림과 식도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또 주의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방치하시면요,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구나무를 서도 먹는 것이 다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역류성 식도염은요, 위장 속 내용물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식도와 위 사이를 조여주는 관략근에 이상이 생겨서 위나 십이지장의 음식물이 식도 내로 역류되어 염증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므렸다가 펴졌다가 가능한 근으로 한번 닫히게 되면요, 물은 물론이고요, 공기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잠기는 근육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문의 관략근인데요. 그러나 꽉 닫히지 않게 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요실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위장의 관략근도 마찬가지로 꽉 닫히지 않게 되어서 위장의 음식물이 위산과 함께 식도 쪽으로 역류함으로 식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구취라고 하죠. 우리 입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하는데요.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요,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위산의 자극으로 기관지까지 전달되어져서 잔기침을 하는 이유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식도는요, 위장과 달리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점막이 없어서 위산이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면요, 쉽게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소화불량으로 여기고 방치하시거나 호흡기 질환으로 오인해서 정확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약해진 관략근은요, 다시 강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증상이 재발하기가 쉬워서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되면요, 최악의 경우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자주 반복되다 보면요, 식도 점막 세포를 변형시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식도암이 발생한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건강하신 분이시라면요, 식사하시고 바로 누워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의 한한 이야기인데요,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나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럼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요, 밀가루 음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은요,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위 속에서 팽창하여져서 오랜 시간 동안 위 안에 머물게 되고요. 그동안 위산은 계속 분비되게 됩니다. 면 요리나 빵 등을 드신 후에 소화가 안 되고 신물이 넘어오는 분들은요, 위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계속 팽창해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면, 빵, 국수, 쿠키 등을 멀리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부 발효 과정을 거친 빵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기가 많은 육류입니다. 주로 삼겹살이라든지 소고기 등심, 갈비 등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동물성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은 식도와 위장의 관략근의 근육의 힘을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이 많은 식품은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식도로 역류하기가 쉬워집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요, 등심이나 갈비보다는 안심이나 목심, 채끝살 부위를 고르시고요. 돼지고기는 등심이나 앞다리살을 드시는 게 좋겠죠. 닭고기를 드실 때도요, 가능하면 껍질은 벗기시고 살코기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굽거나 기름에 조리하는 것보다는 삶거나 찐 고기를 드시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역류성 식도염이 완화될 때까지는요, 육류는 좀 피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기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튀김 요리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될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과일을 들 수가 있는데요. 과일 속의 구연산 성분이 식도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인데요. 귤이라든지 오렌지, 레몬 같은 신맛이 강한 감귤류를 들 수가 있고요. 포도라든지 자두, 키위, 딸기, 석류, 파인애플 같은 과일도 산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의 경우는요,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건강한 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토마토는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키지만은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은 증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요, 토마토를 익혀 드시는 게 좋고요. 신과일로 만든 청이나 주스도 속을 쓰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바나나라든지 멜론, 수박, 무화과, 복숭아, 아보카도 같은 과일은요, 산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속쓰림이 적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는 당연한 음식인데요. 매운 음식은 위와 식도의 점막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이미 염증이 있는 분들은 더 자극이 되어서 속쓰림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처음에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요, 매운 음식을 너무 자주 즐겨 드시게 되다 보면요, 다른 음식을 드실 때도 통증이 오는 만성적인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속이 쓰릴 정도로 매운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커피와 차의 카페인은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속쓰림이 심하다는 사람들은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실 때는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이 있다면요, 페퍼민트 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페퍼민트 차의 멘톨 성분이요, 소화기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보다는 그냥 생수나 보리차를 두세 모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좀 당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탄산음료입니다. 사이다나 콜라, 탄산수에 들어있는 탄산의 청량감으로 마실 때 기분은 짜릿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탄산이 위 속에서 가스를 만들어서 위를 팽창시키고 식도 조임근을 이완시켜 가지고 위 안의 내용물을 역류하기에 쉽게 만듭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평소 신물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요,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 또한 식도 조임근을 약화시키고요. 그 중에서도 와인과 맥주가 위산 역류를 더 많이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요, 와인과 맥주는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소주나 양주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주변에 흔해지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못 방치하시면 오히려 큰 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하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